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어려웠던 금요일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1%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HLB 그룹주들이 7개 종목이나 하한가를 맞으면서 1%가 훌쩍 넘는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HLB를 제외한 제약바이오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방어를 해줬다는 점인데요. 오늘 알테오젠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경남제약 그리고 휴마시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쪽은 또 일정이 있습니다. 아스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흐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다른 또 희망적이었던 점도 있었죠. 음식료 종목들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보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양식품 그리고 빙그레 등이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 좀 어지러웠던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죠. 수요일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빨간불이 켜지지 않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오늘 시장도 너무 어려웠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전장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오늘은 금요일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오전장에 조금 수급이 쏠리는가 싶었지만 삼성전자 HBM 관련된 내용 있었고 그다음에 오전부터 HLB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부터 끌고 온, 시간에부터 끌고 왔었던 식품 관련주들, 그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었고요. 그 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주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STM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HLB 관련주가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동일하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덩달아 손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상단에 물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단에서부터 수익권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 추세를 맞이할 가능성 있겠지만 조정 국면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작년에 힘들었던 걸 올해 만회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조정받고 재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면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에코프로 BM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소재 부품 관련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결을 같이 하는 기업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아직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뿐더러 올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지금쯤으로 잡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하신 분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흐름까지 더불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흐름, 그리고 우리가 HLB 악재가 오늘 좀 있었는데 바이오 종목들 함께 체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이런 섹터 안에 속해 있어서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도 요청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여쭤보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상당히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 29,725원에 5% 담으셨다고 합니다. 파워큐트 유산소님, 그리고 해머 전문가님, 화이팅! 유무상 증자한다고 해서 오늘 시간에 하한가 맞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기분 좋게 불러주신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다행인 건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으신다는 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뉴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달을 하는 금액이 뭐로 들어갑니까?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이거 두 가지는 악재예요. 시설자금은 호재입니다. 근데 시설자금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이 얼마? 1,125억 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380억, 1조 3,800억 정도인데 거기에 약 10%가량 되는 정도의 비용을 유무상증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 간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유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시가총액 대비 10%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었던 그 가격 얼마 정도입니까? 23,850원. 이 정도에서 주가가 머무르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린 만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 18,000원, 19,000원 아래로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검은색 저항선인 18,770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평균 단가를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 못해도 25,000원 아래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10%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채무상환 자금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 주주들의 손해액을 10% 정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77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다면 탈출하기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본전까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신다면 이 종목 손절하는 가격은 없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일단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18,77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평단은 25,000원 아래쪽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전산업. 한전산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지금 빨리 좀 매수가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게 가장 궁금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와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이거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한 2년 정도 오래되셨어요? 됐어요. 2년 정도? 예.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때 욕심부리다가 놓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욕심 안 부리고 익절을 안 부리고 조금 그냥, 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예.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뭐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많이 높이는 못 드려요. 그리고 예. 본전까지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죠.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전이 문제가 아니라 12,000원까지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가격 구간은 언제 올라간 주가죠?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죠? 예. 예. 코로나 때 전기 사용량이 증가됐는가라는 질문을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땐 저점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길게 봐야 되느냐. 올해 말은 지나야 뭔가 내용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을 다진 시간이 있으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전산업을 익절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정도면은 1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산업은 전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전기와 관련돼서 주가를 올렸던 건 전선 관련주였잖아요. 예, 예. 전선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간 건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AI를 통해서 무언가 산업의 혁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기 소모량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증가된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도심에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의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왠지 한전그룹에서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무언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올라옵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 맨 아랫단에 있는 이거 배당 수익률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 주니까 그 배당 받아가시면서 본전에 팔아도 어찌됐건 은행 이자 정도로는 나오는데 12,000원 정도에서 20%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인 거죠. 왜냐? 배당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지나고 이제부터는 배당이 정확하게 12월 며칠 날까지 보유해야 나온다가 아니라 종목별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전에 12,000원 넘어가면 익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혹시라도 좀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이탈되면 그 자리를 추가 매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00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산업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 7,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 8,540원에 20%예요. 8,540원에 20% 예. 맞으실까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가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신 예.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아.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홀딩 하셔야 될지가 제일 궁금하신 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또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이 마지막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걱정이 좀 되시는 게 맞을까요? 23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래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파는 게 나을래나 해서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내용이 없어요. 동국홀딩스가 지금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철강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예. 상승을 하려면 철강과 관련된 기업 간의 어떤 교류가 있다,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철강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때 동국홀딩스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또 위로 튀어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동국홀딩스는 9,810원을 넘어갈 때 9,810원을 넘어가고 나서 9,810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익절 포인트로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럼 그려보자면, 지금은 네, 홀딩하는 게 낫나요? 지금은 홀딩하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은 동국홀딩스가 또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잖아요. 철강 사업을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 중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그중에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옆 동네 엔저 현상 나타나고 있는 거 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동국홀딩스는 철강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저조한 상황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점 가격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내가 익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예. 9,810원 아랫단에서는 안 파셔도 괜찮습니다. 9,810원 아.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익절을 고민하시는 예. 게 맞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더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비중 20%시잖아요. 예. 동국홀딩스라는 기업에 투자할 만한 비중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이런 포스코 예. 관련된 종목, 진짜 철강으로서는 누가 들어도, 그리고 철강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하고 바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예. 철강이라고 칠 때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뭐 예. 금강철강, 동일철강, 문배철강, 부국철강, 이런 철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라면, 그중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비중을 20%에서 30%까지도 실어볼 수 있겠지만, 동국홀딩스는 홀딩스예요.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철강 사업이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의 비중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철강 관련주 동국홀딩스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지금 상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상담 SOS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한테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KC요. KC,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680원에 비중 10%요. 1680원에 10%. 이거 전력 반도체 종목이라서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씨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요거 1월 달에 거래 좀 많이 들어온 거 보고 네네, 반등 자리구나 싶으셨구나, 그죠?
나름 그때도 좀 밑으로 온 것 같아가지고 사놓고 네. 좀 있었고 네, 네, 미리 네. 말씀드리게 TSA는 제가 상담받고 수익 많이 냈어요, 동문관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K씨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악재가 껴가지고 전력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K씨에서 투자자들이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뭐야 이거? 코로나 때는 흑자인데 왜 또 적자야?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2024년에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K씨는 1220원 이 저점을 찍은 게 작년 10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이 자리가 뭡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 보이시죠? 여기. 해당 가격 구간이 네네. 지지됐었던 자리인데 이탈됐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 반등이다. 이거 저점 찍고 반등이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흘러내렸다라는 건 여기에서 다시 1220원을 이탈하면 이거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K씨는 바닥 따지기 작업은 끝났고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만큼 누웠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이 보지는 마시고요. 1차 익절 가격을 분할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1800 얼마죠? 지금 파란색 저항선 가격 한번 볼 텐데 1850원에 그렇게 네네. 많은 수익권은 아닌데 여기에서 절반만 익절하시고 남은 네네. 물량 가지고 좀 오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2,500원까지는 한번 와줄 것 같거든요, 정말. 네.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혹시 보시는 관점 있으시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 만약에 2,500원에 설상 가더라도 네. 일단은 그거는 모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쵸. 일단 제가 볼 때도 1,800원 넘어가면 전 반 이상 때릴 거거든요. 네네. 때리고 TS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그때 TS도 통화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설명했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엔 그래서 비중이 한 반밖에 없으니 끝까지 들고 갔거든요, 마지막 그렇죠. 거는.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85,000원 넘어가 다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850원을 찍었는데 또 흘러내리면 그냥 네네. 본전 올 때 나머지 집어던지고 더 내려와라 기도하다가 내려왔을 때 잡으면은 아싸 땡겨 1,680원에서 절반 던지고 나머지 더 크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어차피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지속적인 상승이다? 아니죠. 내년에 더 기대가 돼요. 왜? 지금 전선 관련주,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주가 올라가는 건 단기적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 그래서 로봇에다가 AI 접목시키고 어느 기계에다 AI 접목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접목은 뭘로 시킬 건데 반도체 칩셋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네네. K씨도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누웠던 거 내년에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1,850원 넘어서 2,500원까지 가주면 한 번 수익 실현하고 내려올 때 다시 잡을 수 있겠지만 못 올라가면 다 털어내고 어디에서 다시 잡는다? 1,300원 구간에서 잡으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씨까지 의견을 정리해 주셨고요. 1,850원에서는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래쪽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계신지 장중에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HPSP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4,700원에 25%에 44,700원에 15%요. 25%에 최근에 이 반등을 해서 좀 빨리 매수가에 도달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걱정되는 부분 하나만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원래는 52,000 얼마에 샀다가 네. 추가 매수가 지금 내려온 기거든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비중은 오늘 동일 비중이 43,000 아니라 좀 더 실으신 거죠? 예. 예. 네. 오늘 43,100까지 가다가 들은 밀리프더라고요. 네. 예. 밀려도 되죠. 밀려도 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차트상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몇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느 자리 자 지금 짧게 보면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 형광색 선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예, 예. 요 선에 닿고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300일선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그 선을 맞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여기 보이시면 저항을 맞았던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주가가 내려올 땐 뭐가 됐다? 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러면 이 종목 HPSP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반대 후공정이라든가. 그죠? 고압수소 어닐링 하는 예.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HPSP는 지금 바닥 잡혔으니까 여기에서 주가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된다예요.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오면 5만 원 넘어갈 겁니다. 5만 2천 원까지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5만 원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와요. 그렇다면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는다? 5만 원의 절반만 매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남은 물량은 어차피 10% 이상 수익 구간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5만 원까지 가면.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윗단에 있는 저항선 53,300원, 58,000원 그 윗단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한 2,000원 정도 빠지면 절반 정도 빠지면 나머지 48,000원 올 때 익절해 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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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트의 그림을 그려보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 자리는 왜 저항을 받냐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이기도 하지만 저항을 받았었던 지지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진통이 있을 텐데 그 진통을 이겨낼 모멘텀은 충분한 기업이니까 반등 나올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반등이 나올 때 5만 원까지만 보셔라. 그 이상으로 바라보는 건 물량을 절반은 익절을 해놔야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만 원에서 절반을 팔았는데 어차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 추가 매수했던 물량 팔아내서 수익을 만들면 그것만으로 땡큐지 아쉬움은 안 남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에서 절반 파시고 48,000원을 최종 익절 자리로 잡아드렸지만 나 거기서 못 팔겠다고 하면 44,700원이시니까 45,000원까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수익 못 내도 나는 반도체 관련주 갈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 그럼 뭐 절반을 5만 원에 몇 도를 걸어놨는 게 낫겠네요. 49,950원에 걸어 놓으세요. 예. 예. 왜냐하면 5만 예.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5만 원까지 딱 찍는 순간 한 주라도 체결이 되는 순간 갑자기 아래로 낙폭이 심화되면서 10% 20% 빠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마의 구간이에요.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 예. 그래서 저는 5만 원을 찍자마자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아래 튀긴 49,950원의 절반 익절을 하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PSP 지금 절반 익절 5만 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겠다고 우리 최인상 전문가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배워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일이시라고 하는데 생일이신 만큼 선물은 또 제가 특별히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이야기 안겨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4959 입력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와 강의도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어떤 선물 준비해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일단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바이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현정 아나운서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생일빵 때리겠다고 뛰어오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는 그 내면에는 또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자, 포바이포 들어가 보죠. 포바이포는 어떤 종목이었느냐? 최근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고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AI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와 영화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S2024에서 AI 부문에서 어떤 상을 받았느냐? 자체 개발한 화질 고도화 AI 솔루션 픽셀로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AI 광고 플랫폼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그 종목 들으시는 순간 아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바이포 최근에 토르 신호가 떴던 종목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또 떴습니다. 그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살 자리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종목 포바이포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종목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8K 미디어월 5개 광고에 실리는 광고와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영화 배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화질 컨텐츠 제작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포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종목과의 연계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바닥을 확인한 종목입니다. 언제 확인했느냐? 자,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지럽죠? 어지러운데 어지러운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상단에 있는 22,350원이 뭐다?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6,380원을 바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단을 그어봤을 때 어느 정도 되겠느냐? 대략적으로 14,0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 11,340원이라는 겁니다. 자, 중기 차트 한번 볼까요? 선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다? 중상단에서부터 흘러내려왔는데 저점 이탈 안 했고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에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얼마? 20.64%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토르 신호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된다? 여기까지 기대해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도량을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안 보이시죠?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거래일을 합쳤을 때 나왔던 매수량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2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매도한 물량 얼마? 17만 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었던 물량으로 바라봤을 때 프로그램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야 이건? 그 물량을 외국인과 외국계 외국계 증권사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프로그램은 파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샀던 거 그대로 팔았으니까 그죠? 29,594주를 샀는데
28,708주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고 있고 프로그램은 팔고 있다라면 저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뭐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전이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왜 외국계 합이 크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을까요? 혹시나 신용으로 들어왔던 그 물량, 기간 만료로 인한 매도가 아닌 것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 아직까지 이탈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탈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량 뺏긴 거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많이 못 봅니다. 여기까지. 몇 퍼센트? 70%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피날레가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어딥니까?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나오고 그로 인한 흥행성세가 일어날 때 그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11월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어 놓고 1차 상승 파동을 만든 이후에 조정받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4x4 오늘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이지만 이거 안 판다예요. 팔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지금 자리 좋다고 왜 말하겠습니까? 안 판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뷰 종목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6%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LG, 크다 못해 이렇게 큰 종목 매수하라는 얘기 할 줄 몰랐죠? 다들 뭐 매수하라 그럽니까? 중소형주, 중형주도 아니에요. 소형주. 왜? 시가총액 5천억 안 되는 종목들. 변동성이 심하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한번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천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드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죠. 왜? 언제 갈 건데. 그래서 LG 언제 가는데 야 전문가야 이 종목 뭐 많이 올라가봤자 5년 기다려가지고 10% 수익 내겠는데 이거 뭐 얼마를 투자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들 하시죠? 근데 벌써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5%.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한 날짜가 어디예요? 여기죠? 4월 18일 목요일 날 종가 얼마? 76,200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낮은 위치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매수하고 나서 오늘의 종가 얼마입니까? 81,000원. 6.3% 수익 구간이시죠? 여기에서 5%가 넘었으니 분할익절하시라는 겁니다. 자, 메가토리 기법은 총 3군데의 익절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5% 상승 구간.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익절하면 그 윗단 또 5% 올라가면 익절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두 번 익절이 끝내면 남은 물량 뭐야 여기까지 못 가도 괜찮다. 올라가다가 추세 꺾이면 우리 익절할 거니까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면 86,600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시죠? 2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고가에서부터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누웠던 기간이 있어서 2달 안에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일날 1차 익절에 대한 언급 드렸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저점이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86,600원 어려운 가격 아니라는 것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LG는 86,600원을 목표가로 잡고 기다릴 것이지만 분할 익절하는 이유, 고작 5% 올랐을 때 1차 익절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절반이라도 고작 3%라도 고작 5%라도 익절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주가가 5% 마이너스가 나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내 본전까지 온다? 뭐야 본전까지 왔네? 그래 너 여기서 지지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한 3% 마이너스 나면 팔게. 그러면 나는 LG로 2%의 수익을
챙기고 마감이 되겠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분할 익절을 하지 않고 주가가 내려오면 본전 이탈하는 순간 손톱 다 없어집니다.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분할 익절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몽레인이에요. 레몽레인인데 4x4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첫 번째, 영상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레몽레인의 업적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건 뭡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유행어 한번 해볼까요?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되니까 가지고 나왔죠. 4x4 주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몽레인의 시나리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의 자회사였는데요. 지금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와이더 플래닛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낮아요.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이 변경됐죠. 왜 바뀌었을까요? 추측입니다만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작전주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누구다? 이정재 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사명이 변경된 전 와이더 플래닛과 그리고 레몽레인의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 금액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0억 가량 됩니다. 이정재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컨텐츠 관련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재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분 중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합치되는 부분은 뭐가 있었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 사명을 변경하면서 업종이 추가되고 그로 인해서 이정재 씨가 영화, 방송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약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500억이 넘었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내려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지금은 배용준 씨보다도 더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화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연예인이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레몽레인을 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죠. 2016년에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 눈독 들였던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컴투스, 뭐야?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또 누구? 위지윅 스튜디오. 이 두 회사가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만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했을 당시에 금액이 얼마? 약 1,05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변이 일어났느냐?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스타덤에 올라섰고요. 그 전까지도 유명했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글로벌 스타가 됐죠. 또 한 가지, 정우성 씨가 고요에 받아 제작자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제작자로서 품평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티스트 컴퍼니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정재 씨라도, 내가 정우성 씨라도 이거 계산기 다시 두들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의 몸값이 올라갔는데 회사의 몸값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레몽레인을 주목해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모멘텀인데 오징어 게임 2 언제 나온답니까? 올해 11월 이후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징어 게임 1이 나왔을 때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신 분들 대충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왜 사라고 하는 건지. 자, 그런데 레몽레인이 주가가 올라가면 레몽레인만 올라갈 것이지 4x4랑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시죠? 4x4는 뭐 하는 기업입니까? 광고하는 기업이에요.
5개 광고, 영화 관련된 그런 광고하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 광고 적당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레몽레인이 아니더라도 이정재 씨와 관련된 종목이면서 오징어 게임의 5개 광고를 4x4가 계약권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실리면 그때는 기정사실화된 주가의 상승이겠지만 지금은 기대 심리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4x4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갔죠. 레몽레인 주가 어떻게 갔는지 보시면 이 종목 왜 살 자리라고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음봉 나왔어요. 외국인과 외국인 합계가 팔고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건 뭐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언제 올렸느냐? 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윗단에서 15,000원이라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몽레인은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때 모였다? 와이더 플래닛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점 상한가를 가면서 올라갈 때 만들어졌었던 허공에 비어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상승은 기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본다?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 좀 낮게 잡혔는데 여기입니다. 해당 가격 구간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될 텐데 거기에서 분할 익절하고 남은 물량은 이렇게 올라와주면 땡큐겠죠. 그래서 상단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으며 한 가지 더 저점을 경신한 게 언제입니까? 1월 22일. 3개월 지났죠.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점 판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영화 관련된 종목들, OTT 관련된 종목들, 광고 관련된 종목들,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유상장 제3배정 유상장자로 참여한 기업이 누구였느냐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레몽레인 주가 안 올라갈 가능성 매우 적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오징어 게임 2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 또한 설렘이 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르 종목으로는요. 레몽레인 영상 콘텐츠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달에도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가의 탄력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네 자리 입력해 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장중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